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Please, do try this at ho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먼트 3D 강좌를 하겠습니다. 아마 튜토리얼로는 마지막 강좌일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는 뭐 실무 몇 개 하고 완전 접겠죠. 엘리먼트 3D는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 유용하다고 느낀 플러그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코파일럿 형 거고요. 그 형이 옛날에는 뭐 옛날에도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요새는 너무 대단해져서 뭐 업데이트를 잘 안 하시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엘리먼트 3D 업데이트가 되길 바라는데 참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 엘리먼트 3D는 전 개인적으로 2014년도쯤에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 유용하고요. 제 주변에다가 이렇게 뭐 플러그인을 추천을 하진 않는데, 이거는 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대부분 당시에는 잘 무시를 했죠. 뭐 제 또래 사람들은 새로운 걸 이렇게 배우기 싫어하니까, 뭐 저도 그렇긴 한데, 이 강점은 그냥 간단합니다. 작업 속도를 3D 이 작업 속도를 매우 단축시킵니다. 뭐 3D 맥스나 10호D나 뭐 하여튼 마야에서 작업을 해오면은 어떤 이제 시퀀스로 이미지를 렌더를 걸고 다시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시 이거를 뭐 조합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 자체는 이미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통으로 렌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3D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엘리먼트 3D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거죠. 일종의 뭐 맥스나 뭐 10호D 같은 게 뭐 100의 성능을 갖고 있는 툴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사실 한 50, 저 같은 사람들은 5, 60 정도밖에 그 성능을 못 씁니다. 근데 엘리먼트 3D는 뭐 한 70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 한 6, 70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5, 60의 기능을 어지간하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엘리먼터 3D는 어떻게 보면 파티클에 가깝습니다. 3D에. 파티클? 아니지. 파티클이 아니라 스타더스트? 스타더스트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폼에 좀 가까운 기능입니다. 3D 폼 같은 기능에 가까운 건데, 그렇게는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대부분 그냥 3D 이런 간단한 하나의 씬을 갖고 와서 그냥 카메라를 주고 때리죠. 그냥 애니메이션을.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뭐 어쨌든 그런데 이 엘리멘터 3D 역시 개인적이 아니라 무조건 3D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뭐 그 말인즉 이 엘리멘터 3D 자체가 뭐 완벽한 3D 툴이 아니고 되게 허점이 많은 툴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상충시켜서 잘 쓰려면은 3D 뭐 10호D나 맥스에서 10호D가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쨌든 맥스에서 뭐 UV라는 어떤 텍스처 이런 값을 설정해 올 수도 있고, 정보를. 그리고 뭐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오브젝트 시퀀스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하게 그냥 엘리먼트 3D만 아는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3D는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뭐 10호D를 배우길 권장하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충 진행을 하다 보면 요 엘리먼트 3D를 이 씬 셋업을 누르면 이런 패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프리뷰가 나오고, 뭐 이건 탑, 뭐 라이트 뷰, 애프터 이펙트에서 카메라 뷰는 거랑 비슷하죠. 이건 쉐이드는 뭐 어떤 재질로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건데, 이건 뭐 되게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처라고 이런 재질, 기본 재질 같은 거를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본인이 얼마나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개수가 저랑 다를 거고요. 씬 매터리얼을 보면은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뉴로.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색깔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 박스고 1, 2, 3, 4, 5라는 거는 여기 그룹의 1, 2, 3, 4, 5와 같은 상응을 합니다. 이렇게 꺼주면은 나중에 OK 누르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1을 누르고 뭐 Shift를 누르고 2를 누르면 1, 2라고 나오죠. 3 이렇게 나오고 1, 2 하면은 1, 2번의 그룹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고요.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나중에 뭐야 이것도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건 그룹이면 이 씬 그룹의 이 포지션, 트랜스폼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복잡합니다. 그 박스에는 이제 이 모델링에 대한 어떤 섹션들이 나오고요. 이 매터리얼은 이 재질에 대한 이런 어떤 또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3D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게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하실 거고, 여기는 이제 모델링 패널들입니다. 엘리먼트 3D 자체에는 어떤 모델링이 별로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 도형만 있고요. 그럼 각자 어떤 설치하거나 본인들이 모델링한 자료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엘리먼트 3D로 저장을 불러올 수 있죠. 뭐 제 유튜브 때문에 대충 만들었던 개떡 같은 캐릭터라든지, 이건 맥스에서 만든 거. 그리고 이거 끄면은 눈을 가려지는 거고요. 이거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안 나오고, 이걸 해줘야 나오고요. 이것저것 하네, 헷갈리네. 익스트루드는 나중에 하고, 이런 것도 이게 환경 맵인데 아마 다 헷갈릴 겁니다. 처음에 아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좌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거는 어쨌든 3D를 다룰 줄 아는 사람과 못 다루는 사람의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알아야죠. 이거는 이제 뭐 요새, 당시에는 되게 사람들이 잘 안 하겠지만 요새는 엘리멘터 3D를 다 씁니다. 정말로. 뭐 어지간한 대충 3D를 하려고 하면은 이걸로 하니까.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뭐 일단은 그냥 있는 것 자체만. 그룹 1번부터 5번은 다 각자 똑같습니다. 이 섹션들이. 이거를 enable, 뭐 이용할 건가 이용 안 할 건가. 지금 박스를 안에서 1번을 체크해놨죠. 그룹으로. 그럼 당연히 이거는 건들 필요가 없고. 제가 말했지만 이 엘리멘터 3D 자체는 본래는 어떤 3D의 폼 같은 역할입니다. 폼 강좌를 봤으면 알겠지만 애초에 파티클이 이렇게 뭐 띄어 있고 그 상태로 이렇게 뭐 개수를 조절하거나 그런 거죠. 파티클 리플렉터라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섹션을 보면은 어쨌든 파티클 리플렉터, 뭐 파티클 락, 룩. 근데 사실 저도 이걸 지금 처음 읽는데 뭐 옥스, 채널, 그룹 이렇게 있는데, 이 1번 같은 게 어떻게 파티클로 치면 에미터 같은 기능입니다. 에미터. 그러니까 이 박스가 뭐 몇 개 나올지 아니면 어느 위치로 나올지. 지금 파티클 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1 하면 하나라는 겁니다. 박스가. 그럼 2 하나, 2 하면 지금 2개가 있고요. 그러면 10개가 있습니다. 다만 얘가 파티클처럼 똑같이, 자꾸 파티클이라 하여튼 폼처럼 똑같이 이 위치에 10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대신 여기 리플렉터 쉐이프라는 걸 하면은, 이거 에미터 같은 그룹인데 포인트 점이고, 3D 그리드로 하면은 뭐 이렇게 그리드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X의 3개, Y의 3개, Z의 3개라는 건데, 폼이랑 뭐 파티클 강좌를 보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겹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 쉽게만 할게요. 어떤 사각형이라는 이 그리드에 3개로 있다는 겁니다. 2개 하면 뭐 이렇게 생길 거고요. Y축으로. 이런 거고요. 똑같죠? 뭐 플랜은 뭐 이렇게 눕혀져 있는 플랜이네요. 저도 뭐 지금 봤고요, 사실.
뭐 이렇게 개수가 쌓아지겠죠. 사각형 안으로. 스피어? 스피어는 동그라미.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쉐이프의 형태니까. 개수를 말하자면 이렇게 스피어가 되겠죠. 링은 눕혀진 동그라미. 이것도 쉐이프 이런 거에 맞춰서. 뭐야 이거 레이어는 또 마스크 그리면은 그거에 맞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폼이랑 되게 똑같습니다. 3D 오브젝트 하면은 뭐 3D 예를 들어서 3D 뭐 시계 같은 거에 뭐 이 박스가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다락다락 달라붙는 거고 막 이런 거고요. 이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의 안 씁니다. 이런 걸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계속 말했지만 이게 폼의 기능이긴 한데 사실 파티클 3D 파티클의 원래 목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도 아마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어떤 3D의 씬으로만 이용을 많이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거고요. 뭐야? 왜 안 나와? 아, 이거 체크했구나. 뭐 이런 거 별로, 뭐 이걸 하면 할수록 어떤 뭐 이상한 뭐 섹션들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겠죠.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라고 뭐 대충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위치죠. X, Y. 이 파티클의 에미터 생성되는 거 위치, Z가. 그리고 이 로테이션은 이 파티클의 잘 이것도 개념 아시는 게 뭐 중요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티클이 도는 게 아니라 이 파티클의 형태가 도는 겁니다. 이 쉐이프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렇죠? 이 파티클 자체가 도는 게 아니라 이 파티클 에미터의 형태가 도는 겁니다. 지금 이 리플리케이터인가 뭐시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영어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 이런 거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랜덤,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를 다른 걸로 했으면 막 랜덤으로 파티클 개념은 똑같아요. 또 뭐 동그라미 뭐 아이씨 예를 해들어야 되나? 그거 별로 쓰지도 않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포인트 1을 하면은 뭐 얘 하나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가 나올지 랜덤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 위치 값에도 다릅니다.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뭐 몇 개로 뭐 반복되느냐 이런 거고, 뭐 사실 뭐 별로 쓸 일이 없어서 계속 말하지만 파티클 이런 엘리먼트를 파티클로 쓰는 일이 거의 없죠. 실무에서 씬으로만 쓰지. 하여튼 뭐 이런 형태고, 이 리플렉터 이펙트는 스캐터는 흩뿌리다 같은 건데, 폼에서 이렇게 이렇게 퍼트리는 거,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단계인데 10개죠 위치에. 이걸 하면은 막 흩개집니다.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좌우 하는 거고, 여기 각자 있죠. X는 X로 흐트러지고 Y는 Y 값으로 흐트러지고,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고, 이거는 뭐 랜덤 값인데 필요 없고요. 파티클이랑 폼이랑 계속 똑같습니다. 기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가 0을 때리면은 뭐가 이렇게 흐트렀다가 이게 생기는 애니메이션이 생기겠죠. 어쨌든 이 리플리케이터인가 뭐신기 이 영어는 이 에미터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티클 룩은 이제 이 오브젝트에 대한 것들을 이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지금 일단 하나로 하고요. 파티클의 사이즈, 이 사이즈입니다. 10이 기본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쭉 줄일 수도 있고, 이 안에서도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10은 건들지 않고, 뭐 이 자체에서 이런 뭐 스케일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뭐 이유는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이걸로 어쨌든 줄여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이즈 줄인 거고, 이건 사이즈 랜덤 파티클 같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사이즈를 달리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여러 개로 봐야겠구나. 이럴 때는 동일하게 사이즈 크기가
줄잖아요. 근데 예를 하면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아지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파티클 사이즈 역시 이 x, y 크기인데 강제로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이런 거를 뭐 특수한 경우에는 쓸 일이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했고 파티클 XY 했고 이 파티클 로테이션은 아까는 이 형태가 도는 건데 지금 얘는 이 파티클 하나하나가 도는 겁니다. 뭐 X 로테이션 하면은 X 값으로 이렇게 돌고요. 이렇게 뭐 Z 값으로 돌고 그렇죠? 이 랜덤은 막 지 맘대로 돌고요. 컴퓨터가 똥컴이라 그랬고 느리고 뭐 이런 건 카메라를 뭐 고정한 상태로 뭐 한다 뭐 이런 건데 전혀 쓸 일이 없고요. 이것도 그냥 이 얼렁 서페이스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로테이션 랜덤 XY는 이거는 뭐 이것도 랜덤인데 이건 왜 있는 거지? 아 랜덤으로 막 지 맘대로 막 퍼트린다 이런 거고요. 뭐 이렇고 로테이션 앵글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고 랜덤으로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어떤 3D 닷에 어떤 뭐 이상한 것들 있으면 이런 걸 랜덤하게 배치할 때 쓰겠죠. 아 나무도 그렇게 배치할 수 있겠구나. 뭐 이따가 뭐 그것도 한번 예시해 보고요. 랜덤 XY 랜덤 했고 다 로테이션 했나? 아 이거 노이즈 얘는 이제 지 맘대로 막 좀 뭐랄까 타임라인에 맞춰 움직이는 놈 아닌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랜덤 노이즈 원래?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모르니까 저 안되니까 모르고요. 컬러 틴트는 요 오브젝트 통으로 색을 매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매기진 않죠. 아까 말했던 이 씬에서 안에서 이제 뭐야 메터리얼 뭐 입힙니다. 이 오파시티는 이 하나하나 투명도를 조정하는 건데 이것도 거의 여기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뒤가 안 보이네.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고 베이크 애니메이션은 3D 자체, 그러니까 C4D라든지 아니면은 뭐 맥스나 마야 같은 거는 이제 OBJ 시퀀스를 불러와서 어떤 3D 애니메이션인 걸 씬을 갖고 오면은 이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겁니다.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들이고요. 씬을. 그런데 OBJ 시퀀스 같은 거는 무겁습니다.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시네마 4D 같은 경우는 바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그게 훨씬 유용하고요. 멀티 오브젝트는 얘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딱히 차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 자체로 여러 개 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다른 예시를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아까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비슷한 것들에서. 멀티 했고, 디폼은, 테이퍼. 이렇게 막 찌그러뜨리고 막 이런 거죠. 찌그러뜨리고. 막 이런 건데, 이것도 3D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뭐라고 하냐. 마스크처럼 3D도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스 같은 게 있는데 이 패스가 많이 찍히면 많이 찍힐수록 이런 변형이 좀 더 이 점에 따라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그 말이 이제 무거워지긴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변형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델링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가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변형이 뭐 이건 막 이렇게 변형 주는 거고 테이퍼는 트위스터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는 거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밴드는 구부러뜨리는 거고요. 뭐 테이퍼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조금 달라요. 뭐 간단한 하여튼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렇게 쓰겠죠. 뭐 나무 같은 거나 꽃 같은 거 이렇게 움직임을 뭐 가짜로 줄 때. 이 노이즈는 이 면을 완전 으깨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물 같은 효과, 하여튼 뭐 이거 꾸물꾸물한 이상한 지형 효과를 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걸 좀 조정해 주는 거고, 리셋은 리셋 처음으로 그냥 돌리켜 주는 거고, 랜덤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 했고, 이 옥스 채널은 아까 그 요 신 자체에서 얘를 하나하나 어떤 지정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이 하나인데 얘를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얘를 그룹 하나하나 하면 5개까지 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얘를 한 그룹에서 최소한 10개까지의 개별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각자의 이 옥시널 애니메이션 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하나씩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어떤 움직임은 여기서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포지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재질이 다 달리 있다고 치면은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죠. 헷갈리니까. 포인트 하나로 하도 이게 딱 이만큼 나옵니다. 근데 얘를 이제 하나하나 제어하고 싶을 때는 이 옥스 채널을 1, 2, 3, 4, 5번 줘서 열어보면은 포지션 조정할 수 있고, 스케일 조정할 수 있고, 로테이션 조절할 수 있고, 오파시티 조정할 수 있고. 이 UV라는 건 이런 재질의 어떤 위치 값을 말하는데, 지금은 뭐 딱히 재질을 안 입혔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만 따로 포지션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지션을 주면 얘 통이 움직이지만 이런 거고, 로테이션도 얘만 따로 이렇게 줄 수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뭐 때에 따라 씬에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때가 되면 알겠죠. 이제 그룹 유틸리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 1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내가 똑같이 카피해서 이번에도 적용하고 싶다 하면은 페이스트 하면 그대로 붙는데요. 이것도 거의 쓸 일이 별로 없고, 크리에이트 그룹 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카메라의 이 값을, 이 3D의 값을 좀 알고 싶다 할 경우가 있는데, 아니지 멍청아, 이 크리에이트 그룹 널은 이 그룹에 널을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널을 여기 널이 생겨요. 그러면 이 널 자체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에미터처럼 이 값을 좀 더 얘를 뭐 이렇게 여기서 주기가 편하겠죠. 뭐 패스 이동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안 합니다. 이게 한번 링크 하면은 막 저절로 뭐야 이거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잘 안 하는 편이고, 이렇게 5가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엔진 역시가 아니고 멍청아, 뭐 내가 뭐라고 했지? 이 1번과 2번의 그룹을 줘서 애니메이션을 좀 달리 줄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진 필요가 하긴 하는데, 또 텍스트 같은 거 할 때나 좀 할 텐데 그냥 일단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1번만 그룹 줬잖아요. 내가 Shift 눌러서 1, 2번을 설정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2번과 1번에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2번을 엿다 두고 뭐 스케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치를 했다 치고, 또 로테이션도 막 이렇게 했다가 파티클이었으니까 멀티로 때려서 로테이션 어딨어? 지금 이거는 뭐 제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1번과 2번에 같은 어떤 씬을 구성을 했다 치면은, 이걸 하는 순간 이 1번에서 2번으로 애니메이션이 갈 수 있습니다. 스타트 그룹이 1번이고 엔드 그룹이 2번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0, 100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2번에 설정했던 어떤 값으로 애니메이션이 이동이 되죠. 뭐 이런 기능입니다. 뭐 이거를 딱히 쓸 일이 뭐 타이포도 잘 안 쓰고, 뭐 박스 갖다가 뭐 대충 장난칠 때는 좀 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약점이 많아가지고 딱히 이렇게 쓸 일이 많은가는 싶지만, 나중에 뭐 파사드 같은 거 뭐 예로 그럼 간단하게 했던 걸 좀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엔진은 이거고, 2번은 뭐 필요 없으니까 지금 1번만 있다 치고, 뭐야 애니메이션 엔진 줬나? 줬구나.
이렇게 했고, 월드 트랜스폼은 역시나 이 전체 씬을 조종하는 것들입니다. 뭐 파티클이나 폼이나 어떤 꼭 플러그인마다 있죠, 이 씬들. 근데 이 씬들을 거의 조종할 일은 개인적으로 없고요, 저는. 커스텀 레이어는 일종의 파티클이나 역시 뭐 폼처럼 뭐 텍스트라든지 텍스트나 마스크를 갖고 와서 여기서 3D로 변형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거고요. 커스텀 앤 마스크는 3D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텍스트와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리고 텍스처 맵은 이 재질을 뭐 여기서 만들어서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뭐 일단 하나씩 예를 간단하게 봅시다. 계속 말했지만은 이거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따구로 돼 있지? 이게 왜 텍스처가 두 번이나 돼 있냐? 모르겠고. 왜냐면은 UV 값을 설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그냥 3D에서 애초에 갖고 올 때 어떤 값을 명확하게 설정해 오면은 이게 쓸만한데, 이 자체에서는 뭐 잘 모르겠고요. 뭐 이런 T라는 게 있다고 치고, 얘를 1번으로 제가 텍스처를 지정해 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처라고 해놨죠. 그리고 또 하나 텍스트도 해봅시다. 뭐 에이씨, 몰라. 마스크도 역시나 똑같지만 그냥 텍스트를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일단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요. 리무브 하면 안 쓰는 건 다 지운다는 거고, 이것도 다 필요 없잖아. 다 귀찮으니까 지우고, 얘는 일단 가운데로 해놓고 센터로. 어떻게부터 해야 되지? 일단 뭐 재질부터 입히는 로 하겠습니다. 이 텍스처는 이 재질을 눌렀을 때 이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건 모델링 자체라고 했고, 이건 그룹의 위치라고 했고.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뭐 일일이 설명하기에 지금은 좀 길지만, 일단 지금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디퓨즈라는 거 논셋을 눌러서 로드 텍스처를 클릭하면 여기 1부터 10이 있습니다. 여기 1부터 10이랑 위치값을 똑같이 지정할 수가 있는데, 1을 하면은 얘가 그냥 지멋대로 TTTT 붙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뭐라고 하냐, 이 엘리멘트 자체에 이 UV 값이 자동으로 먹혀있기 때문이고요. 3D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각각 뭐 내가 다르게 뭐 불러올 수 있는 UV 값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다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런 텍스처를 입힐 수 있다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은 마스크든 예를 들어서 텍스트든 일단 뭐 했으면은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익스트루드를 눌러줍니다. 익스트루드를 눌러주면은 요 뭐 이상한 모델링이 뜨는데, 이건 텍스처고요. 여기 보면은 이 익스트루드 모델을 보면은 익스트루션에서 이 컴퍼스 패스라고, 커스텀 패스라고 있습니다. 1번에 텍스트를 했기 때문에 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번에 제가 솔리드를 만들고 뭐 나이키 모양의 어떤 마스크를 설정했다면 아마 이렇게 나이키 모양의 심볼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뭐 이거는 복잡한 거니까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커스텀 레이어라는 건, 이 유틸리티라는 거는 이것도 애매한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씬이 있다고 치면은 얘 이렇게 막 여러 막 카메라가 막 여러 Z 값을 갖는 이런 3D 씬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3D의 값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이 3D 값의 정확한 위치 값을 갖고 싶을 때는 이 유틸리티에 이 Select 2D 포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그냥 찍어요. 찍고 이 제너레이터를 눌러주면은 이게
널이 생깁니다. 이 값에. 뭐 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위치 값을 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제법 많이 쓰고요. 알고 싶을 때. 뭐 나중에. 뭐야. 이 익스포트 OBJ는 OBJ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두 개 다 쓸 일이 없습니다. 얘만 써요. 이것만. 이 엘리먼트 3D에서 만든 씬의 3D 값을 알고 싶을 때 3D 이 Z 뭐 포지션 값을 알고 싶을 때 쓰고요. 이건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렌더 세팅이라는 건 이 최종 3D의 값을 설정하는 것들인데 뭐 environment라는 건 환경 맵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맵이란 게 뭐라면 이 주변에 어떤 반사판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의 반사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D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는데 이것도 별건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보석이 아주 어두운 암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근데 아주 빛도 없는 암실의 그 보석을 보면 보석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인지 막 반사값이 막 유리 같은 것도 암실에 유리가 있으면 그냥 검정색이죠. 뭐가 빛이 있어야 빛이 비쳐서 뭐 빛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음영이 보인다거나 그런 거지.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반사값이 갖고 있는 걸 환경 맵이라는 게 있어야 이 환경 맵에 따라 뭐 이 재질이 뭐 비치거나 뭐 그럽니다. 근데 대신 얘는 지금 리플렉션, 반사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 환경 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어떤 리플렉션 값을 주기 위해서는 또 귀찮은데 또 그냥 뭐 나중에 뭐 다음 주에 또 다음에 부분 해가지고 그 강의를 계속 이어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재질에 뭐 이거는 베이직은 아까 대충 뭐 재질 색상이랑 이런 거 입힌다고 했죠. 리플렉트는 반사값입니다. 지금 반사를 50 정도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가 이렇게 빛나죠? 빛난다고 해야 되나? 이 반사가 지나가죠. 이 환경 맵의 반사가 비치는 겁니다. 이 환경 맵이 없으면 반사가 안 돼요. 아무 맛이 안 나요, 3D가. 그러니까 이 환경 맵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스튜디오 같은 블랙 앤 화이트 같은 그 반사판으로 때렸지만 이 환경 맵에 따라 이 텍스트의 아예 색깔이 다 변하기도 합니다. 파란색 계열이면 이 색깔도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경 맵에 따라 되게 달라지고 되게 인위적이고 되게 별로인 리플렉션 값이 나오죠. 뭐 이런 거고 대충 이런 거고 이건 뭐 환경 맵에 뭐 밝기 이런 건데 이거 거의 다 안 건드리고 여튼 이런 거 라이트라는 거는 당연히 라이트입니다. 뭐 원래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 라이트를 때리겠지만 이게 맞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되게 긴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 안 보이냐 근데 카메라 35에 라이트 에이씨. 이 라이트도 그냥 라이트만 때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재질에서 스페큘러 값이라고 뭐 그럼 막 재질이랑 같이 연동이 돼야 됩니다. 뭐 이게 이 라이트를 당연히 기본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간접 조명 같은 예를 들어서 2차 라이트를 줘서 좀 더 어떤 느낌 있는 걸 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고요. 이건 뭐 나중에 할 때 하고 섀도우라는 건 이 텍스트에 그림자를 때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 하나로 해서 그림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자꾸 카메라 투노도 했고 이 위치가 바뀌었나 뒤로? 뒤로 갔구나. 왜 안 보여?
바닥을 깔면 되는데 바닥을 이거 지금 해야 되나? 귀찮은데. 여기 보이죠? 아이씨. 뭐 대충 이렇게 깔읍시다. 그냥 이 애프터 이펙트 기본 강좌했던 라이트랑 똑같아요. 그림자를 여기서 일단 켜주고 여기서 켜주고 여기서 이거를 체크해줘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차차 뭐 얘기를 할게요. 뭐 두 개는 일단 섀도우 그냥 대충 이 정도고,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 무슨 빛에 이렇게 퍼져서 뭐 반사되는 빛값 같은 건데 거의 몰라도 되고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이 접촉면의 음영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이것도 3D에서 그냥 쓰는 용어인데 하여튼 뭐 이런 거고, 리플렉션은 반사값, 매트 섀도우는 매트, 그러니까 뭐 그림자만 따로 뺄 때 뭐 그런 건데, 지금은 저 또 여기 안에서 매트 섀도우를 설정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리플렉션은 리플렉션도 뭐 반사 설정을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호그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뭐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색을 줘서 가까운 뭐 멀리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로 때릴 수도 있고요. 뭐 산 같은 거라든지 어떤 지형 같은 걸 쓸 때 좀 쓰겠죠. 뭐 이런 거를 뭐 이런 거고, 포그, 모션 블러는 모션 블러 여기 자체적으로 쓰는 건데, 저 같은 게 당연히 안 쓰고, 뎁스, 뭐 이거 뭐야, 이 Z 값에 뭐라고 해, 이거 음영이래. 여기 뒤에 있는 거 뭐 흐릿하고 앞에 있는 거 뭐 안 흐릿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를 여기서 줄 건가 뭐 그런 거고요. 그로우는 이 자체에서 그로우 값을 매기는 건가 이런 건데 당연히 안 쓰죠.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로우를 뗄 겁니다. 뭐야 이거, 저는 하여튼 잘 안 쓰고 아예 안 쓰고요. 레이 트레이서는 뭐야 이거, 모르겠고요. 카메라 커튼, 이것도 뭐 파티클이나 폼에서 맨날 말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부터 뭐 보이게 하거나 이런 거에 아예 컷을, 뭐 정말 많은 오브젝트라든지 어떤 공간에 있을 때는 이런 거를 뭐 써서 컴퓨터에 과부하를 주기도 하는데, 뭐 어지간하면 잘 안 쓰죠. 뭐 이런 것들이고, 이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최종 아웃풋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컴포즈는 다 합친 값, 예를 들어서 뭐 이 칼라, 리플렉션, 뭐 굴절, 반사, 뭐 일루미네이션, 뭐 이 값을 다 설정한 거 한 번에 보는 거고, 이 Z뎁스란 건 Z 값을만 볼 수 있는 거고, 3D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멀티패스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재질을 따로따로 뽑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서 씁니다. 원하는 값을 따로만 뽑아서. 섀도우, 제가 가끔 어떤 이상한 영상 만들 때는 이런 뭐 그림자 값만 갖고 와서 만드는 영상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뽑는 거고, 이거는 아까 그 뷰 프리뷰랑 본 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별로 쓸 일이 하나도 없을 테고, 이거 샘플링은 8이 기본인데 뭐 그냥 높을수록 렌더가 좀 더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미세한 것들이고, 그냥 안 건드립니다. 거의 다 안 건드려요. 이것도 미세하게 이 값만 조금 더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텍스처의 재질을 좀 더 효과를 이 바깥에서 통으로 줄 수 있는 거, 느낌을 뭐 대충 뽑을 때 이거 좀 건드려서 쓰죠. 이건 뭐 좀 저화질을 볼 건가 고화질을 볼 건가, 이 엘리멘터 3D가 무거울 때 뭐 이 정도입니다. 와, 뭐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얘기해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도 거의 40분이네요. 이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랑 계속 연동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조금씩 하나씩 얘기할게요. 대충 얘기하고, 계속 말하지만 3D를 좀 아셔야 어쨌든 좋습니다. 무조건 3D를 알아야 응용 가능 많이 하고요.
뭐 텍스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뭐 후훅 하는 모션들이 있긴 한데 그건 분명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서 실무에서 하여튼 뭐 똑똑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3D랑 연동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뭐 이거는 지금 속도로 보니까 한 3주에 걸쳐 하겠네요. 오늘 1주 했으니까 나머지 2주에 걸쳐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